밤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찍힌 1만이라는 숫자를 보며 안도하십니까? 오늘도 내 건강을 위해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침대에 눕지만 정작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거울 속 당신의 피부와 근육은 날이 갈수록 탄력을 잃고 축 처져가고 있진 않나요? 오히려 나이 들면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핑계를 대며 늘어지는 뱃살과 종아리 부종을 세월 탓으로 돌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수많은 중장년층이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을 견디며 무작정 평지를 걷고 또 걷습니다. 걷기라도 해야 안 아프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당신이 매일 하는 그 일만 보 걷기가 오히려 당신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뻔한 위로나 쉬엄쉬엄 하세요 같은 달콤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도 나이를 먹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가 설계한 치명적인 무의식적 방어기제, 그리고 정신적 안주라는 심리적 덫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으로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은 평생 평지만 걷다가 휠체어를 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최소 에너지 법칙을 따릅니다.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도록 세팅되어 있죠. 여러분이 매일 똑같은 강도로 걷거나 수영장에서 그저 물 흐르듯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운동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자기기만에 가깝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포츠 의학 권위자인 분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계속 걷기만 해서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성 예측 오류, 컴펜사토리 프레딕션 에러의 회피라고 부릅니다. 뇌는 고통스럽고 새로운 자극, 고강도 자극을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며 저항합니다. 이 저항을 이겨내야만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뇌가 편안함을 느끼는 걷기나 고정된 실내 자전거 페달 돌리기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나 오늘 운동했어라는 도파민적 만족감만 챙긴 채 실제 몸의 세포는 단 1도 세포 분열이나 근육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다수 일반 대중의 거대한 착각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착각은 나이가 들었으니 관절을 보호해야 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부드러운 수영이나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처럼 안전한 운동만 골라서 오래 해야지. 심리학과 스포츠 의학이 밝힌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출력을 결정하는 속도와 파워의 신경망이 먼저 퇴화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로백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출력의 강도가 살아있어야 인체가 젊음을 유지합니다. 즉 60에서 80%의 잔잔한 강도로 오래 달리는 마라톤보다 순간적으로 100%의 출력을 내는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라켓 스포츠나 전력 질주가 노화를 정지시키는 최고의 S등급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켓 스포츠는 한쪽 팔만 쓰고 과격해서 관절 망가진다며 방어기제를 발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절과 부상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만들어낸 핑계일 뿐입니다. 오른쪽으로 스윙했다면 왼쪽으로 보완 운동을 해가면서라도 고강도 자극을 주어야 신경과 근육이 살아납니다. 뇌는 다치기 싫어서 자꾸만 당신을 D등급 운동인 평지 만보 걷기와 실내 자전거에 주저앉히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도 매년 늙어가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운동 하나에만 집착하는 사람의 심리적 왜곡입니다. 식사할 때 단백질, 지방,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하지만 왜 운동은 편식을 할까요? 헬스장에 가면 남성들은 죽어라 덤벨만 들고 여성들은 스트레칭과 요가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확증 편향과 선호 체계의 중독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만 유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유아기적 발상이죠. 사실은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친 근력 운동을 해야 하고 남성들은 근육이 뻣뻣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이 심리적 거부감을 깨부수지 못하면 결국 특정 관절만 소모되어 운동하다가 몸 다 망가졌다며 다시 방구석으로 후퇴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도입부에서 던진 떡밥, 즉 당신을 속여온 무의식의 기제를 완전히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몸을 뒤바꾸고 노후를 당당하게 지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리기술 및 행동요령 3가지 마인드 스킬을 처방합니다. 첫째, 도장 깨기 프레임을 도입하라입니다. 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평생 걷기만 할 생각인가요? 무릎 통증은 내 허벅지 근육이 약하니 먼저 빌드업을 해달라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트릭스터가 제안하는 운동 티어 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위 단계부터 마스터해 나가세요. D등급 만보 걷기, 실내 자전거에서 출발했다면 C등급 슬로우 조깅, 머신 웨이트, 필라테스로 진급하고 최종적으로는 S등급 테니스, 배드민턴, 전력 질주를 향해 뇌의 한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목표가 의식을 지배할 때 세포도 바뀝니다. 둘째, 고레벨로 갈수록 신경의 통제력을 높여라입니다. 덤벨이나 바벨이 헬스장 머신보다 상위 등급인 이유를 아십니까? 머신은 궤도가 고정되어 있어 뇌를 쓸 필요가 없지만 따로 움직이는 덤벨은 360도 전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뇌와 온몸의 미세신경이 극한으로 각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이나 천국의 계단을 탈 때 손잡이를 좀비처럼 붙잡고 다리만 휘젓는 행위는 척추를 누르고 관절을 박살내는 지름길입니다. 당장 손을 떼고 팔을 적극적으로 흔드세요. 척추를 곧게 세우는 의식적 통제력만이 당신의 관절을 보호합니다. 셋째, 강력한 치트키, SDB 파동형 루틴을 설계하라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오류는 매일 고강도로 훈련해야 효과가 있다는 조급함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무의식은 회복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운동만 신경 쓰는 사람은 30점짜리 인생이고 잠과 휴식까지 설계하는 사람이 100점짜리입니다. 월요일에 S등급인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쳤다면 화요일에는 D등급인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며 뇌와 근육을 쉬어주세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B등급인 등산이나 야외 자전거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파동형 루틴을 타면 뇌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 심리 기술과 운동 프레임을 삶에 적용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나이 들어 건강을 걱정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날아오는 공의 거리를 정밀하게 추적하며 인지 기능을 풀가동할 것이고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공포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동년배들이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할 때 당신은 80세가 되어서도 코트 위를 날아다니며 젊은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확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명확한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의 1만보, 만보기 숫자를 보며 안도하는 비겁한 위로를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거울을 똑바로 보고 당신의 무의식에 명령하세요. 나는 편안함에 안주하는 노화를 거부한다. 내 몸의 출력을 100%까지 끌어올릴 준비를 시작한다. 다음 주부터 당장 가까운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동호회의 문을 두드리거나 스쿼트의 정석을 맨몸으로 연습하며 한 단계씩 도장을 깨나가십시오.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뿐인 노후가 기다리지만 뇌와 신체의 프레임을 바꾸면 100세 인생은 평생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가 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설계하는 트릭스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전두엽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감사합니다.